안녕하세요. 번바람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됐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서울시에서 아주 강도 높은 규제를 내놓을 거라고. 이게 재지정된 게 그냥 재지정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이건 일이고,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마용성 쪽에 대한 토제 지정 아마 확실한 카드로 들고 나올 가능성 높겠고요. 이제 이렇게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다음 달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월 1일부터가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년 12월 31일 1년 3개월 동안 토제로 딱 묶여버리게 됩니다. 최근에 상반기에 한 35일 동안 토제 해제가 됐었죠. 그러다가 다시 재지정이 되는 그런 혼란을 겪었었는데 아마 이제 꽁꽁 묶이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뭐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도 붙어 있습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이쪽은 아파트 값이 뭐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 그리고 신통계획 등 후보지 8곳도 토제로 재지정이 됐네요. 뭐 지도상으로 보시면 뭐 송파구, 그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일부 뭐 그린벨트 지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고요. 용산구 요런 정도로 이제 기존의 아파트 값을 상당 부분 바벨 들어 올리듯이 들어 올렸던 지역에 대해서는 토제로 딱 묶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신통기획 후보지 7곳, 공공재개발구역 1곳, 영등포, 강북구, 도봉구, 용산구, 동작구, 그리고 마포구. 마포구는 이제 맛배기시죠. 맛배기를 이제 보이는 거죠. 아마 2달 후에는 확실하게 마용성이 토제로 묶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신통계획구역 안에 포함된 마포구 쪽은 그래도 일시적으로 토제로 묶어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의외의 곳들이 이렇게 토제로 묶인 것도 참 좀 의아스럽다라는 느낌도 주고요. 영등포, 그 다음에 동작구, 마포구. 진작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토지로 딱 묶어놔야 되는데, 일단 재개발되는 곳이기 때문에 집값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 염두에 둬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아파트값 누적 평균율 변동률 보시면 6.59% 정도 들어 올리는 그런 어떤 역할을 했던 곳이 이제 마포구, 영등포구, 용산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인데, 뭐 유독 송파구하고 강남구하고 용산구, 서초구만 딱 집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아마 나머지 곳들도 이후에 집값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을 6.59% 밀어 올린 그런 어떤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트를 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토제 무색할 정도로 신고가가 계속이 됐었죠. 5월 달만 해도 뭐 이곳들은 뭐 천정부지로 올랐으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그런 어떤 얘기가 돌 정도로 뭐 신고가가 뭐 100억 이상 찍는 곳들 뭐 수두룩 빽빽 했는데, 결국에 가서 이 모든 신고가 행진은 거래 절벽상에서 6월 27일 이후로 지금 서울 거래가 1200건수밖에 안 되니까 결국 이게 실거래가로 뛴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호가만 뛰었습니다. 호가만 열심히 널뛰기를 한 건데, 결국에 가서 이게 현금 박치기 통해서 내고 단계를 거쳐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객관적 거래 상황이 집값의 가격표를 딱 달아 붙여야 되는데, 이건 뭐 호가만 왔다 갔다 설왕설래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지금 강남 뭐 3구와 송파구, 용산구 쪽까지도 뭐 거의 집값 자체가 이거 한꺼번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반년새 6.6% 상승했고, 잠실 재건축 송파구가 뭐 10.4%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이 고가의 완강한 저항들은 아마도 상당히 경제 근간의 엄청난 변동성 요인, 자본시장의 변화가 급격하게 시작이 된다면 바로 그냥 뭐 가격표를 바꿔댈 가능성도 아주 많다는 얘기죠. 상승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게 다 호가세다.
공식 지표로 나오고 있는 KB 시세마저도 호가 부분을 많이 참고해서 집값 추이를 지금 결정하기 때문에 이 호가라는 게 굉장히 어떤 이 객관적 아파트 자산 가치를 공식적인 지표로 내기에는 참 의아한 부분들이 많죠. 이건 개인의 의지, 개인의 투심, 개인의 어떤 의도성이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주식이 왔다 갔다 빛의 속도로 자금이 뭐 선순환되면서 주식 종목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과는 달리 이건 뭐 집주인들이 이빨을 얼마나 잘 터는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컬러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참 웃기지도 않는 일이죠. 자, 이렇게 토제 지정이 되면서 후폭풍, 주민들 멘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계속적으로 올랐습니다. 매매가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전세가죠. 근데 전세제도 대출 자체가 뭐 거의 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지금 뭐 전세 임대업자 같은 경우는 LTV가 0%입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새로 세입자를 들이기에도 굉장히 난감하다. 그래서 전세 놓은 집주인들 뭐 굉장히 뭐 자금난, 이거는 뭐 자금 경색이라고 말하기에도 그럴 정도로 엄청난 위기 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세가 역시도 이제 출혈 경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조금 더 내가 전세가 내려서 세입자 구해야 되거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강남 쪽으로 전세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현금 자금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가 11억 1천만 원, 10억 6천. 2주일 상간의 거래인데 10억 이상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 역시도 레미안 원베일리를 중심으로 해서 레미안 원베일리는 뭐 23억까지 떨어지네요. 19억, 17억, 15억. 그러니까 이렇게 매매가는 어마무시 올랐는데 전세가가 이제 못 따라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 규제도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세입자 들이기 위한 집주인들의 그 전략들은 굉장히 지금 뭐 엎드리고 그냥 뭐 제발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을 해도 될 정도로 가격을 상당 부분 내릴 수밖에 없다. 송파구 역시도 올림픽 선수 기재촌을 중심으로 해서 13억, 10억, 8억, 8억. 그러니까 이렇게 강남 3구 전세가가 10억 이상 떨어진다는 거는 강남구 매매가가 그만큼 뭐 20억, 30억씩 쭉쭉 올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못 따라가지. 왜? 세입자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뭐 전세가를 물고 살아야 되는 건데요. 매매가 따라가다 보면 뭐 가능이 찢어지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 단절 시대가 오기 시작하니까 집주인들이 서로 그냥 출혈 경쟁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용산구 마찬가지 8억 9천, 신동아 8억 5천, 용산 센트럴 7억 8천, 동부 센트럴 7억 5천. 그러니까 오늘 토제가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이제 국토부가 토제 권한을 가져갈 거니까 그냥 큰 범위 안에서 확대 안 하고 기존에 있었던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지정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나름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자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울시에서 강남 3구와 송파구 토제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에서 마포와 성동까지 토제 지정을 하반기에 할 겁니다.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먼저 일단 1단계적 이 변형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2단계적 변동 요인을 보여준다는 얘기. 칼자루는 어차피 국토부가 지게 되는 거고 마포구, 성동구, 뭐 강동 긴장하고 있는데 마용성, 용산은 뭐 어차피 토제로 이제 팔려갔으니까 마포, 성동인데 또 한 곳 강동까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주민들 뭐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안 된다고 뭐 완강하게 또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 큰 줄기가 흘러갈 가능성 높다. 지금 거래가 줄었는데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기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현상의 이면에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호가입니다. 호가. 호가를 때려 죽여도 안 내려. 왜? 이 사람들 다 고점에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설거지 해줄 사람들 필요하거든. 요 고점 들어와서 현금 박치기를 하든지 대출을 무한대로 땡겨서 내 집 좀 사줘라 이겁니다. 근데 지금 뭐 1200건밖에 안 되는 1000만이 살고 있는 서울시의 거래량인데 택도 없죠. 엄청나게 오래 기다려야 될 가능성 높고 그 기다리다 보면 이게 아파트 값이 가만히 있나?
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높고, 뭐 신고가 행진한다고 하는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 호가 불꽃놀이를 터뜨리고 있는 거고, 지금 실질적인 거래상 간의 이 실거래가를 보시면 성동구 중앙 하이츠빌 19억 최고가 찍었는데 15억, 그죠? 거의 막 4억 정도 떨어져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구 레미안 장이 퍼스트 역시도 최고가 15억이었는데 11억.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를 뜯어보면 공식 지표에서 말하고 있는 상승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신월 시형 여기도 7억 최고가 찍었는데 4억까지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양천구죠. 어마무시 올랐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단기적 상승세를 자랑하던 곳이 실질적으로 현실 거래가를 보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떨어져 나가고 있다. 중구 롯데캐슬 베네치아 여기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12억에서 7억 거래, 9월달 거래죠. 거의 뭐 5억 이상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파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거래가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 나가는 파일은 크다. 공식 지표는 대부분 호가, 그리고 호가와 실거래가 좀 어느 정도 융합해가지고 지표를 내니까 그게 정확하나. 영등포 푸지오 12억 최고가 찍었는데 9억 나왔습니다. 3억 정도 하락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뭐 최고가, 친고가 찍는 것 대부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호가 불꽃놀이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된다. 개포주공 5단지 강남이죠. 34억 찍었는데 이제 30억. 야, 떨어져도 30억이네. 그래도 4억 정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대체적으로 서울 아파트들이 많이 실거래가상에서는 내고 단계에서 집주인들이 포기하고 있다, 가격을. 그러니까 5억까지 이제 내려올 뭐 수준까지 갈 가능성도 아주 높겠고요. 자, 이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관세 문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관세하고 부동산하고 무슨 문제인데, 무슨 연관인데? 뭐 연관 엄청나게 많죠. 관세는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한국 경제 체질을 굉장히 많이 괴롭힐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5% 우리가 맞고 있죠. 일본은 자동차 관세 15% 오늘부터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한 10% 갭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3억 3,500억 불 쏴줄 수 없잖아. 지금 4,100억 불 정도 되는 외환보유고인데 나라 증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빠른 시일 안에 뭔가 극적인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아마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에서 지금 50% 맡고 있는 곳이 철강 쪽인데 이게 25% 자동차 관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 뭘로 만들어요? 철강으로 만들잖아. 결국 철강 파생 제품에다가 50% 관세를 때릴 가능성도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거 플러스 돼버리면 이거 75% 관세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신중하고 또 뭔가 함부로 사인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통화 사프도 한번 제안을 해보고 또 여러모로 미국 쪽에서 좀 딜을 쳐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건데 이거 9월과 10월 점점 시간이 벌어질수록 굉장한 어떤 경제 기조의 체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미국 상무부가 뭐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절차도 지금 안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50% 지금 맡고 있거든요. 제 철강 부분이. 이것도 참 심각하다. 참, 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세 영향 때문에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은 뭐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찍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서울 아파트의 이런 하락 거래 이제 비일비재할 겁니다. 왜? 구매력 의사가 완전히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니 대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뭐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연봉도 높아지고 또 뭐 연봉 높아지면 보너스도 받고 그 보너스로 뭐 아파트 뭐 대출 받아가지고 부부 합산 뭐 연봉 4억 5억 하는 그런 영끌 가족들 많지 않습니까? 그냥 뭐 때려 부어가지고 연끌 아파트 했는데 이제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관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 미칠 겁니다. 요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 관세 부분을.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 지금 FOMC에서 0.25 정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달러 인덱스가 96 그렇게 높질 않아요. 100 이상 찍질 않는데 여전히 지금 환율은 1,400원대를 열어놓을 정도로 높아져 가고 있고 코스피는 오늘 3,413원 선으로 지금 보합 약간 떨어지는 어떤 추세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세 영향과 환율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연준이 0.25% 내리면 코스피는 다시 올라설 가능성은 있겠고 다우 나스닥 S&P 500도 지금 어제까지 보합했는데 다시 로켓포를 달고 올라칠 가능성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미국이 기준금리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뭐 각을 딱 잡고 있지만 집값 상승, 그러니까 부동산 문제와 부채 문제가 눈에 띄게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 인하 미국과 동조해서 못 내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담대금리 역주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쭉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변동성 때문에 굉장히 이 한국 부동산 특별히 아파트 시장은 호가만 그냥 입만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다니는 아무런 실체 없는 가격의 어떤 랠리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 거래 현장에서는 정말 다급해진 집주인들이 빨리 집을 팔고 탈출하려는 그런 양상들은 9월 추석을 지나서 10월 달로 이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관세입니다. 관세. 이 관세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 감소에 엄청난 타격을 줄 가능성 높고 매수 심리도 뭐 많이 꺼질 가능성 높죠.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부동산이 가장 큰 변동 요인이 되고 부채 문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함께 미국 분위기 맞춰줘서 기준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금리는 더 올라칠 가능성 높습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잘 들여다보시면서 기회를 잡아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